반갑습니다. 오, 네. 화면이 너무 가까운데? 예, 괜찮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찬웅 대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오늘 주제는 그 베어마켓 랠리 매수 신호 종목은 해서 이제 항상 저는 당일 종가 관심주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일 어, 종가 관심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제가 쓰고 있는 검색식을 활용을 해서 이 종가쯤에 어떤 종목을 사야 그 다음날 수익이 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아침 이제 이거 한번 보시죠. 시장을 좀 한번 같이 보시죠. 네네네. 네, 박노성님 반갑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원달러 환율이 좀 꺾였어요. 네, 환율 덕분에 우리 증시가 일단은 좀 반등이 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어제까지 어제와 오늘 이거 한번 잠깐만 보시죠. 잠깐만요. 요 화면을 좀 요 보시죠. 자, 보시면은 최근에 이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SK 하이닉스는 좀 빠지고 있고요. 삼성 SDI스, 네, 삼성 그룹주 위주로 시장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또 음, 차트가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 구성이랑 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음,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6만 전자 될 것 같아요. 네, 곧 있으면은 6만 전자 될 것 같고, 네, 요 정도 목소리 톤으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 목소리 톤으로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할 테니까 참고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회장 승진을 했죠. 네, 보시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 네, 뭐 좋은 일이에요. 네, 좋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살펴봐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띄어서.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회장 승진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반도체 시장 침체, 그다음에 글로벌 수요 위축,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이슈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으로 승진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사주 그 매입 가능성이나 뭐 그 다음에 이제 신사업 발표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좀 그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삼성전자한테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만의 지금 이제 수급 측면에서 여러분 수급 측면에서는 대만의 TSMC를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TSMC 외국인 매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삼성 그룹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오래간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있다가 매수 신호 들어오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저 일단 보시면은 오늘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아,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빨간 그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네, 화살표 표시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자, 요거를 조금 좀 고쳐드리면 조금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선체험으로 바꾸면 자, 이렇게 이제 화살표 표시, 네, 화살표 표시 보이는 것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종가쯤에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거 여러분들 지금 저번 주에 드렸던 종목에서 수요일 날 드렸던 종목에서 수요일 날 드린 종목이 있었어요. 어떤 걸 드렸었냐면 잠깐만요. 이게 왜 이러지? 네, 수요일 날 드린 종목 중에서 어, 그때 휴마시스를 드렸었는데 수요일 날 그때 수요일 날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신호가 발생했을 때 종가로 드렸어요. 휴마시스 종가로 드렸어요. 이게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주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성용 진단키트 1등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소액주주 운동이 있는 그리고 소액주주하고 경영진하고 경영권 네, 분쟁이 있는 종목이어서 여기에서 이제 종가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화요일 날 있죠. 화요일에 말씀드렸는데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종가에 제가 신호 나오는 종목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이제 종가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사마 알미늄이 신호가 떴습니다. 여기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신호가 떴죠. 네, 신호가 화살표 표시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종가 관심주로 쭉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종가 관심주 쭉 보면서 자, 종가 관심주 화살표로 갈게요. 화살표 신호. 네, 화살표 신호 보면 지금 현재 사마 알미늄이 신호에 떴고 두 번째 인탑스가 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 지금 세 번째는 아직 후보는 안 떴는데 뭐 그 딱 이렇다 할 만한 건 안 떴는데 일단 강원에너지가 오늘 떴는데 자 사마 알미늄은 지금 현재 대러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알루미늄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등 알루미늄 가격 상승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산 알루미늄 배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 이슈가 있고요. 인탑스는 삼성 웨어러블 로봇, 네, 로봇 관련주고 오늘 삼성 신성장 동력의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갤럭시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가 인탑스예요. 그 다음에 강원에너지는 2차 전지, 뭐 열처리 장비, 그리고 이제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고 자회사가 수산화 리튬을 만듭니다. 네, 뭐 요 이슈가 있으니까 일단 종가 관심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한번 계속 볼게요. 네. 자, 그런 부분 쭉 보고 또 이슈 되는 거 한번 볼게요. 또.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취임하면서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감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재고 조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음, 자 그리고 뉴스 나온 거 한번 쭉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서울시 경부 간선도로 강북 간변 북로 지하화 뭐 이런 부분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뭐 특수건설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원개발 뉴스 나온 것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가 지금 핵 훈련을 실시하면서 요오드 방독면 관련주들 잠깐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요오드 쪽에서는 대정화금 그리고 방독면에서는 한컴 라이프케어가 방독면 관련주인데 이틀 전에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그 바닥 신호가 이틀 전에 바닥 신호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리에 문제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신호 소리, 방송 소리가 좀 이상하면은 댓글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요 두 개가 그 핵 관련 러시아 핵 관련 종목이 요거 잠깐만요. 러시아 핵 관련 종목이 뭐 한창산업, 대정화금, 한컴 라이프케어, HRS. HRS하고 한컴 라이프케어는 방독면이고, 얘는 방독면. 방독면. 저는 종목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매매하는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한창산업, 대정화금은 요오드 관련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한창산업 한번 볼까요? 한창산업이 그동안 또 대장주 역할을 했으니까 오늘 한창산업만 강세 흐름을 보이네요. 한창산업이 오늘 한창산업은요 어제 신호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잠깐만요. 한창산업은 어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신호가 뜰 때 보통 종가에 들어가면 거의 뭐 확률적으로 최소 3에서 좀 시장이 안 좋으면은 뭐 2%까지밖에 안 오르지만 3에서 많게는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관심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 뭐 어제 또 엔캠 같은 경우는 어제 신호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났는데 오늘 장중에 또 3% 정도 올라줬습니다. 엔캠은 우리나라에서 전해액 1위 업체이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어제는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봉상에서 추세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고 지금 5 여기가 이제 5 주봉선이거든요. 5 주봉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보시면은 월봉에서 아직은 뭐 저항에 부딪혀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요 라인 8만 원을 돌파하면은 또 새로운 시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8만 원이 일단 저항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오늘 2차 전지 쪽 한번 볼까요? 오늘 2차 전지 쪽 쭉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포스코 케미칼 지금 20만 원 저항에 지금 부딪혀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저항대는 20만 4천 원 요 부분이 저항대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20만 4천 원이 4천 원에서 20만 5천 원 요 부분이 저항이었어요. 참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보시면은 고려아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공매도 애들이 고려아연을 전날 공매도 쳐놓고 리포트 나쁘게 냈는데 지금 고려아연도 알루미늄을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연 재련 가격이 올랐고요. 이거 한번 말씀드려야겠네. 써가면서. 자, 알루미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마 알루미늄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 그리고 고려아연 이렇게 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권. 네, 네네네, 네네. 자,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보면은 이제 그 고려아연 같은 경우, 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전구체 JV 그리고 합작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박은 하반기까지 생산 이슈가 있고, 네, 생산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도 얘네가 생산을 해요. 네, 비철금속이니까 알루미늄 생산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연 재련 수수료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신한 쪽은 뭐 신한금투 이쪽은 나쁘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은 주가에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은 뭐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되면은 좀 주가에는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JV, 네, JV 그 전구체 관련해 가지고 LG하고 손을 잡고 해서 전구체 생산하면은 LG 쪽에 전량 거의 다 납품하는 걸로. 그다음에 동박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계속 보시면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그 알루미늄 가격의 그 상승세를 보시면 알루미늄이 최근에는 떨어졌다가 이렇게 그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보시면은 알루미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 그 가격이 바닥을 찍고 지금 이 W자인데 저점이 높아지는 W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알루미늄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알루미늄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그 유럽에 지금 전기료가 급등을 해가지고 이 아연 공장들이 저기 알루미늄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은 지금 알루미늄 부족 사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하고 미국하고 지금 공조해서 대러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대러 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루미늄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늄 생산량이 최상위권에 있는 국가인데, 그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배제하게 되면은 당연히 알루미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네, 고려아연, 그다음에 하마 알미늄, 그리고 그다음에 조일 알미늄, 이렇게 세 업체를 보면 되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조일 알미늄, 그다음에 사마 알미늄, 그리고 고려아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려아연은 뭐 다양하게 비철금속 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루미늄이 왜 점점점 중요해지냐면,
이 알루미늄 그 압연제를 통해서 이 알루미늄 공장에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 그 코팅, 네, 양극재를 감싸는 알루미늄 박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삼화알루미늄, 그다음에 조일 알루미늄은 롯데 알루미늄하고 손을 잡고 이 알루미늄 박을 이제 2차 전지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고, 삼화알루미늄 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려아연도 알루미늄 생산해서 결국에는 저쪽 LG 쪽에 함께 협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하고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은 향후에 실적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 소식을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로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네옴시티 관련주로 여러분들 얼마 전에 현대건설기계 계속 얘기해드렸어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최근에 현대건설기계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 저번 주부터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은 현대건설기계를 한 번 정도는 제가 매수 관점에서 분할 매수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네. 그래서 계속 들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를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 얘기를 해드렸냐면 현대건설기계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제가 BPS를 한 번씩 얘기해드렸는데, 이 회사는 이게 최소 나중에 결국에는 5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주가를 볼 때 주가를 볼 때 이 그 BPS가 있어요. 주당 순자산이 있으면 이게 이제 주당 순자산 BPS가 있는데, 이게 이제 현 주가보다 BPS가 커야 됩니다. 네, BPS가 현 주가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퍼가 예상퍼를 한번 보시면은 예상퍼가 6배 정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것도 저평가 구간에 있어요. 네, 예상퍼가 6배 수준. 네, 6배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재무적으로 한번 또 봐드릴게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영업이익은 작년에 1,600억, 올해는 1,490억 정도 나오는데, 그냥 뭐 1,400 정도를 잡고 10배를 영업이익에서 10배를 곱해주면 시총이 1조 4천억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1조 4천억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게, 그렇지만 이틀 동안 올라갔으니까 하루 이틀 또 쉬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시총 1조 원 정도는 어느 정도 가져야 좀 적정 주가가 되지 않을까 해서 현대건설기계는 제가 올라가기 전부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기계의 또 장점은 뭐가 있냐? 이 또 그 이유가 있는데,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력 시장이 주력 시장이 인도, 그 다음에 북미예요. 지금 북미에서 캐터필러 주가 한번 볼까요? 네, 북미에서 캐터필러 주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네, 북미에서 보시면 이 캐터필러, 어, 이게 캐터필러 주가 흐름인데, 캐터필러예요, 캐터필러. 캐터필러.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여기 비슷한 게 이제 현대건설기계예요. 네, 이거는 이제 미국 중장비 회사고 현대건설기계가 있습니다. 비슷해요. 뭐 두산인프라코어하고도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근데 지금 현재 캐터필러의 주가 한번 보세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요거 캐터필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를 모아야 된다. 모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바닥권에 있을 때. 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저번 주부터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요 구간에서는 모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글로벌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은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실적도 좋아진다.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는 인도 시장에서 1등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금은 중국 시장보다는 인도 시장에 집중하시는 게 그 중국보다는 인도 시장에 집중하는 기업들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근데 현대건설기계가 인도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굴삭기 부분이나 건설 중장비에서요. 자, 그런 부분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 또 SY도 좀 말씀을 드렸죠. SY도 이제 네옴시티나 재건 관련주로 좀 봐야 된다. 근데 SY는 원래 SY 패널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패널, 외장 패널, 뭐 공장을 짓거나 간단한 가건물을 지을 때 이 건축물 외장 패널 쪽에서 SY가 1등이다. 근데 이제 약간 시가총액이 좀 적으면서 좀 뭐랄까 테마성이 있는 종목인데 매출은 꽤 나와요. 매출은 4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140억 정도 나오는 회사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일목균형표 저는 좀 중요하게 좀 보는 부분이 일목균형표를 좀 많이 봅니다. 일목균형표에서 어떤 걸 좀 보냐면 자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을 좀 봐요. 네, 기준선. 마우스로 쓰니까 이해하세요? 네, 기준선을 좀 보고 구름대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좀 강한 종목을 뽑을 때 기준선과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 위주로 뽑는데요. 일단은 뭐 둘 다 만족을 못하면 기준선이라도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구름대라도 올라와 있거나 둘 중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좀 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해서 바닥권에 매수 신호를 넣어주는 게 바닥권에서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면 굉장히 그 적중률이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매수 신호 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게임주들도 좀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이 그 그룹주 위주로 반등이 나오는데 게임주들이 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지금 그 코인 이슈가 조금 코인들이 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리고 좀 그 바뀌어줘야 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작년에 게임주들이 상승을 했던 이유, 네, 상승 이유. P2E 게임 때문에 그랬죠. P2E 게임. 네, 요거 때문에 작년에 상승을 했어요. P2E 게임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는 뭔가 바꿔줘야 되는데 저는 VR 게임이나 요런 쪽 때 VR 게임에서 뭔가 히트작이 나오면 흐름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위믹스 때문에 이제 위믹스가 올라가니까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움직이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막 상승을 많이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향후에 주가가 이제 많이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려면 게임의 체인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P2 저번에는 P2E 게임으로 올랐으면은 이번에는 뭐 VR이나 메타버스 게임 뭔가 확실한 게 게임이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게임이 나온다면 이 게임에서 대장주가 바뀌면은 그때 이제 게임주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은 위메이드 위믹스 상승에 따라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올라가는 정도, 네,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바닥권에 있는 게임주들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게임주까지는 아직 돈이 크게 유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2차 전지 쪽에서 현재까지 소재 쪽의 대장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네, 현재까지의 대장은 포스코 케미칼.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고려아연은 좀 꾸준히 보시고 이 63만 5천 원 부근의 저항을 돌파하면은 고려아연은 시세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3만 5천 원 돌파 여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지금 에코프로도 지금
신호가 지금 잡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요 가격대에 14만 5천 원 안착을 하게 되면은 반등 자리입니다. 여기도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조금 종가상으로는 좀 애매한 상황이지만 지금 신호가 나왔어요. 네, 화살표 신호가 나왔습니다. 화살표. 그리고 화살표 신호가 나온 상황에서 네, 화살표 신호가 지금 나왔죠? 네, 화살표 신호가 나온 상황에서 14만 4천 원이 좀 안착이 되면은 한 번 정도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지금은 이제 한마디로 어, 이 뭐라 할까 그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하락보다는 내일까지 반등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에코프로도 관심주에 넣어놓고 좀 보시면 되겠네요. 에코프로도 좀 보시고. 잠깐만요. 필요 없는 것들 몇 개. 네. 아무튼 휴마시스는 제가 수익을 내드렸어요. 요거는 화요일 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수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호가 에코프로가 나오네요. 에코프로가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쭉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어제 신호가 나왔어요. 어제. 예, 보시면은 현대건설기계는 어제 신호가 나오면서 어제 신호가 나오면서 오늘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4만 원이 저항이지만 4만 원 또 안착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4만 원 안착 여부, 4만 원을 재탈환하는 그런 부분까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자, 시진핑 3기를 또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시진핑 3기 시진핑 3연임이 확정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토류 관련주들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히토류 쪽에서는 일단 대장이 동국 RNS가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지금 포스코 엠텍 리튬으로 보시고 동국 RNS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튬 관련주 얘기가 나오면 포스코 엠텍을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엠텍은 원료 쪽으로 얘기가 나올 때 그때 포스코 엠텍을 좀 보시면 되고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 포스코 엠텍 한번 보시죠. 포스코 엠텍은 신호가 월요일 날 나왔네요. 월요일 날. 네, 월요일 날 여러분들 신호 표시를 잘 보시면은 신기하게도 신호가 나온 이후에 상승 확률이 한 95% 정도 됩니다. 네. 화살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제도 네 종목 신호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세 종목이 올랐습니다. 다 오르긴 올랐는데 3%, 2에서 3%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세 종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한 90에서 95%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포스코엠텍도 월요일 날 종가에 이렇게 신호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올랐어요. 네, 한 3%에서 5%까지는 장중에 여러분들 장중에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종가까지 여러분들 이 방송 놓치지 마시고 꾹꾹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더 같이 공부하시려면은 저기 유튜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좀 제 거 하고 있죠. 여기서 박찬홍의 홍TV가 있어요. 박찬홍의 홍TV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 9시, 10시에 방송을 많이 하니까요. 그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매매하는 방법도 이렇게 알려드리니까요.
같이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걸로 해서 박찬홍의 홍TV입니다. 유튜브 박찬홍의 홍TV 밤 9시에서 10시 야간 공방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 가지 자료 올려놓겠습니다. 매매하는 기술이나 기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서 보시면 매매하는 방법. 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저기 현대건설기계 신호 떴다고도 얘기했고, 네, 이런 것들 나오니까요. 매매하는 방법 이런 것들. 뭐 삼성 SDI도 신호 떴다고 얘기해드렸는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으니까 약세장 고수 매매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뭐 트레이딩 고래 형님들은 어떻게 새우들을 속이는가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뭐 기법 강의 등이 이 홍TV에 있으니까요. 박찬홍 홍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섹터별로 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다가 오늘 90만 원, 자 오늘 90만 원 찍었죠. 네, 오늘 90만 원 찍고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바이오젠이 이제 내년 초에 뭐 임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바이오젠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알츠하이머나 치매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런지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어제까지 해서 바이오 유럽 2022 컨퍼런스가 어제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이 바이오 유럽 컨퍼런스가 어제까지 마무리가 되었어요. 보시면 이번 주에 막 행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바이오 유럽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기업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 종근당 그다음에 대웅제약 그죠? 네,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뭐 큐라클도 참석을 했었고요. 올릭스도 참석을 했습니다. 바이오니아, 파맵신,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네, 여기 참여했던 기업들은 주가가 좀 올랐어요. ABL 바이오까지 오늘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까지 해서 이 바이오 유럽 컨퍼런스가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하면서 재건 쪽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 25일 날 있었죠. 25일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있었고 한 500조 정도 투입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었습니다. 500조, 네, 500조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재건 이슈는 한마디로 휴전하기 전까지가 재건 종목들이 움직이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우러 전쟁 휴전, 네, 휴전 얘기가 휴전이 될 때까지, 네, 될 때까지가 이 그 재건주들이 움직일 거니까 보통 이제 휴전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늦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선행이 되기 때문에 늦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재건 쪽으로 좀 본다면은 재건 쪽에는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뭐 지금 유신이라는 기업은 네옴시티하고 둘 다 돼요. 네옴시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둘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목균형표의 자 보시면
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그리고 이런 그 기준선을 좀 지키고 있죠. 네,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 중에서 도화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얘는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좀 그동안 바닥권에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도 이제는 좀 봐도 된다. 힘이 이제는 조금씩 붙기 시작한다. 왜 그러냐면 일목균형표의 이 기준선을 이제 좀 맞닿았어요.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하거나 이렇게 맞닿으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바닥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분할 매수 하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매수 신호죠. 단기 매수 신호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단기로 보실 분들은 이제 이제 이렇게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맞닿고 올라서는 타이밍부터 사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손절가를 여러분들이 좀 정해 주시고요. 요즘은 손절을 빠르게 하면은 마이너스 2, 3%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빠른 손절은, 그리고 좀 늦은 손절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를 넘어서면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빠른 손절로 그냥 뭐 2, 3% 내에서 그 매도 처리를 할지, 아니면은 좀 스윙으로 길게 가져가려면은 마이너스 7에서 10%까지는 봐야 되고, 그냥 단기 매매를 하시려면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더 짧게 자르려면 마이너스 1% 아니면은 마이너스 2% 이내로 짧게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단기 매매에서 조금 짧게 자르려면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종가에 여러분들 매수를 해가지고, 종가 매수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에, 플러스 한 2에서 플러스 5%까지 올라가면 수익을 챙겨두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보고 마이너스 2% 넘어가면은 짧게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이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 와우넷, 이 와우넷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승부주는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종가에 매수해서 손실률은 작고 그 다음날에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네, 한 최소 요즘은 종목들이 막 2% 올라간다, 3% 올라간다, 정확히 얘기하기 좀 애매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종가 베팅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업종 지수를 보면요, 지금 벌써 2287이에요. 네, 지금 뭐,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죠. 네, 삼성전자 덕분, 그리고 시종 상위 종목 덕분, 그 다음에 오늘은 삼성 SDI 덕분에 벌써 지수는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2288포인트. 그러면 어디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냐? 저는 일단은 2300에서 2330포인트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나스닥 선물과 S&P 선물은 좀 더 올라가네요. 일단은 이렇게 어제같이 나스닥 선물이 폭락하지 않으면 종가 매수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요.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2330이면 이 정도. 네,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네, 2330 여기까지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조금 더 보셔도 돼요. 네, 보시면은 조금 욕심내면은 한 2350까지. 네, 조금 상황이 조금 우호적이다. 그리고 11월 초까지는 뭐 FOMC가 있고, 자, 왜 베어마켓 랠리를 생각을 하냐면, 어, 베어마켓 랠리. 네네, 써니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를 왜 생각하고 있냐면 11월에 이제 FOMC 네, 회의 전 그리고 CPI 발표 전 여기까지는 일단은 그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리고 FOMC 회의에서 0.75%까지 올린다고 했어요. 이미 기준금리. 이제 CPI가 꺾이느냐 아니면 CPI가 더 올라가냐 그리고 근원 물가지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초 중순까지 이게 CPI는 10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때까지는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뭐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 위협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러시아의 핵 위협. 그런데 러시아도 만약에 여러분들 핵미사일을 쏘면은 인류 전체적으로 망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러시아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부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지금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전쟁을 끝내려면은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을 끝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의 뭐 북한의 김정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푸틴 그렇게 안 봤는데 예, 김정은하고 좀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핵 위협을 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형 전술핵을 써도 쓰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서방 세계하고 러시아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국경지대 부근이 세계 4대 곡창지대입니다. 이 만약에 핵을 쏘면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여기 보시면 요거 한번 우리가 지도도 보면서 네, 한번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자고요. 지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 핵을 쏘잖아요. 그러면 이 곡창지대가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여기가 치열하게 싸우는데 핵을 쏘면 여기에다 쏘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쏘면 전면전이에요. 전면전이면 이제 예, 유럽의 나토하고 네, 유럽하고 나토하고 그다음 미국이 이제 전면전을 생각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도 러시아는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중국하고 끝까지 손을 잡고 간다? 그러면 식량이나 여러 가지 생필품 중국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 유럽하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첨단 그 무기나 첨단 그 기술들이 이제 완전히 원천 봉쇄 중국이 되면 러시아가 러시아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없거든요. 둘이. 예, 항상 앙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러시아는 일단은 전술 핵으로 위협을 가하되 예, 전술 핵으로 위협을 가하되 실제 쏠 생각은 쏠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쏘면 끝나요. 이제 쏘면 이제 전쟁 끝나고도 러시아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협상에 대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핵 카드를 지금 꺼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은 당분간 이슈화는 되겠죠. 그래서 뭐 한창 산업이라든지 네,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지금 네, 이렇게 쳐보시면은 뭐 요오도 관련주로 뭐 한창 산업이 오늘은 좀 네, 그리고 뭐 현대약품도 있고 근데 요즘 여러분들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대장만 하세요. 대장만. 네, 여러분들 지금 대장만 매매해야지. 네, 대장만 매매해야지. 뭐 2등주, 3등주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한수원 여러분. 자, 얼마 전에 한수원에다가 지금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었죠. 네, 원자력. 그래서 원전주들이 박살 났습니다. 네, 그런데 G2파워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그래도 빠져나올 구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한신기계 한번 볼까요? 한신기계도 그나마 2등주인데 한신기계 떨어졌어요. 그때. 그 다음에 BHI 같은 경우는 원래 얘가 대장주였거든요. 원전주의 대장. 보일러 만드는 회사인데 BHI가 대장이었는데 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전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장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다. 대장주가 변동성이 크지만 그래도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또 하나 또 이슈가 있는 건 한국정보통신 애플페이 관련주 한국정보통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애플페이의 이루온이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애플페이는 한참 조정 나온 다음에 그때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반등 자리에서 저렇게 올라가지 에이텍TN 네 에이텍TN 이게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고 나이스 정보통신 얘네들이 애플페이 관련주인데 오늘 올라야 할 자리가 그나마 나이스 정보통신이 올랐네. 한국정보통신이 대장이었는데 오늘 올라야 할 자리에서 요 보면은 여기 기준선을 깨버렸어요. 네, 기준선. 보통 요 라인 21선까지가 14,300원 요 부근인데 깨지면 안 되는 자리 깨져서 내리 꽂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깨져버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애플페이 이슈가 있었는데 좀 떨어졌고요. 인텔의 모빌아이 상장이 성공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빌아이 관련주로 칩셋 미디어도 요즘은 이벤트 뉴스가 나오는 날 절대 사면 안 돼요. 칩셋 미디어 얼마 전에 모빌아이 상장 전까지는 올라왔어요. 근데 칩셋 미디어 떨어졌고요. 넥스트 칩 요것도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오늘 그나마 올랐지만은 이 모빌아이 관련주들은 오늘 다 떨어졌습니다. 모트렉스 볼까요? 네, 모트렉스 떨어졌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즘은 뉴스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네, 뉴스 나오는 날 당일 아침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저도 오늘 또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고 지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검색이 되네요. 오늘 강한 종목에서 STX가 오늘 신호가 나왔네요. 신호가 나오고 하루 이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TX가 또 화살표 신호가 나왔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사란 얘기는 아니고요. 금양은 리튬 호수, 리튬 관련주인데 리튬 호수 오늘 좀 올라오는데 신호는 안 잡혔어요. 요건 패스, 금양 패스. 그리고 금양 패스고 자,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현재 매수 신호가 나왔네요. 매수 신호가 나오면은 하루 이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네 일단은 한번 매수 신호 나왔고 떨어졌고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네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 히토류 관련주도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4,41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4,410원 정도, 4,400원 정도 지지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주봉, 월봉. 월봉은 고점이 낮아져서 일단은 좀 그런데, 일단은 일봉상으로는 일단 네,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네, 아직은 뭐, 강하게 매수 신호는 아직 안 잡히네요. 네, 매수 신호가 아직 안 잡혔어요. 네, 저는 매수 신호 잡힌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주가가 좀 올랐는데 코스모 신소재 일단 영업이익이 74%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양극재 EV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양극재 이슈가 있고. 네, 아무튼 뭐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양극재 관련주로 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오늘 신호가 나왔습니다. 오늘 신호 나오고 얼마까지 더 상승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신호 나온 종목을 우리가 하나씩 같이 한번 정리해 보죠. 종가 관심주로 같이 한번 조금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하이니켈, 양극재 이슈. 네. 그래서 신호가 오늘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네 개로 줄여 드리겠습니다. 한 네 개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현재 네 개 정도로 한번 줄여 볼게요. 삼알민륨 그리고 인탑스도 신호가 좀 나온 상태입니다. 인탑스 그다음에 강원에너지 2차전지 열처리 장비, 자회사는 수산화 리튬, 강원이 솔루션으로 인해서 수산화 리튬 공급,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하이니켈, 양극재 이슈. 네, 일단은 4개 좀 보시고. 그리고 에코프로도 신호는 나왔는데 아직 좀 약해요. 여기서 양봉으로 확실히 나와줘야 내일 또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뭐 신호가 잡히긴 하는데 완벽하게 14만 4천 원까지 올라와서 끝내주면 딱 예쁜데 아직은 에코프로는 후보군. STX는 오늘 신호가 나왔는데 윗꼬리가 달리면 안 돼요. 일단 후보 너무 장중에 너무 많이 상승해서 여기서 어, 윗꼬리가 길어지면 후보에서 탈락. 강원에너지 일단은 좀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안 밀리고 있죠? 네, 안 밀리고 있습니다. 안 밀리고 있고 저항을 지금 돌파하고 있어서 오늘 또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좀 저점 높아지고 있고 네, 코스모 신소재 괜찮고 자 인탑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진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 그리고 삼성 비전 발표할 때 웨어러블 로봇 이슈 발표하면 인탑스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 삼성의 그 갤럭시 폰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가전제품 여러분들 뭐 요즘에 삼성에서 비싼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삼성의 우리 자 삼성 고가 가전제품 네, 딱 여기 보시면 하이포크인가요 그게? 잠깐만요. 삼성의 가전제품 딱 쳐보면은 고가 고가 하이엔드 제품 네. 요 비스포크 맞죠? 네 비스포크 그래서 이제 비스포크 이 그 뭐랄까 이 외장 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이런 그 외장 철판이나 그다음에 이제 외장 부품 등 껍데기 케이스를 인탑스가 이번에 또 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올 이게 인탑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인탑스가 지금 계속 떨어졌어요. 얘가 3분기 실적을 최고치를 아니 1분기 죄송합니다. 이거 지워야겠네. 1분기 1분기 실적이 최고가 나왔어요. 그럼 그 보면서 하는 게 나. 자, 이 재무제표 보면서 재무제표도 같이 봐줘요. 자, 1분기에는 일단은 최고가 나왔는데 예, 보이시죠? 예, 1분기 올해 1분기 실적은 최고치가 나왔어요. 안 보이나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매출액인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최고치가 나왔어요. 이때 왜 그랬냐면
이 진단키트 OEM으로 만들어줬어요. 진단키트를 그 SD 바이오 센서로부터 OEM으로 해서 진단키트 OEM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줘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고, 그 이후부터는 실적이 가파르게 좀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그래도 올해 상반기만 해도 작년 영업이익을 넘어섰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실적은 조금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고는 있지만, 실적은 좀 줄고 있지만 이미 작년 영업이익을 넘어섰다. 물론 이제 요런 종목들은, 실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실적이 우상향해야지, 우하향하면은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떨어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다. 이제는 그 뭔가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자, 회사 한번 보시죠. 회사의 실적을 다시 보면은 유보율을 보면은 이렇게 유보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7,000%. 평균 지금 6,000%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유보율. 유보율이 높다는 거는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서는 이 회사는 유리하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죠? 그죠? 그리고 자본 총계를 보면, IT 쪽의 자본 총계를 보면 이 자본 총계에서 약 7천억 정, 6,995억 원 자본 총계. 이게 이제 저평가 부분을 판단할 때 자본 총계를 좀 보는데, 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700억밖에 안 돼요. 그죠? 시총은 4,730억. 아까 자본 총계를 봤을 때 자본 총계는 부채를 뺀 거예요. 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그게 이제 6,999억이었어요, 아까. 그죠?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짜투리 떼고 6,900억 정도 자본 총계를 갖고 있으면 저평가잖아요. 약 2천억 정도 저평가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추가적으로 얘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한 1,300억 더 상승을 할 수 있네요. 네, 1,300억이 더 올라줘야 돼요.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지금이 바닥이고, 바닥 신호가 나왔어요. 네, 바닥 신호가. 자, 오늘 바닥 신호 나왔네. 바닥 신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힘 받으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3에서 5%는 플러스 될 수 있다. 네, 플러스 가능성. 네, 수익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종가 관심주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사마 알루미늄은 오늘 사는 자리다. 네, 오늘 사면은 내일 3에서 5% 정도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강하네. 오늘 저항을 좀 돌파하고 있어서 일단 이제 직전 고점, 네,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면 4%밖에 안 남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월봉상으로 이제 조금만 더 돌파하면은 이제 52주 신고가가 나오네요. 코스모. 자, 그 다음에 강원에너지는 뭐 지금 아직 뭐 힘이 이렇다, 강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긴 한데,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예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내일 양봉 나와줘야 좀 좋은 흐름이긴 한데, 리튬 관련주이면서 뭐 열처리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보시고,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신호 나왔네요. AD 테크놀로지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는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ODM 기업이에요. ODM. 네, 그리고 일단은 어, 지금 인공지능 AI 쪽, 네, AI 쪽, 그다음에 자율주행 칩,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얘네가 그 독일 회사하고 같이 개발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이제 이재용 회장 체제로 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또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 쪽을 좀 강화시키면서, 어,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 쪽하고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가 삼성 반도체 파운드리 쪽하고 협력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 AD 테크놀로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요 저항을 좀 돌파해 주면 뭐 17,500원에서 18,000원 저항을 돌파해 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7,500원에서 18,000원 저항대, 네, 저항대 돌파 여부 보세요. 네, 그래서 돌파 못하면은 지금 계속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돌파 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일단은 손절을 아주 작게 잡고 하시면 되죠. 네, 손절을 종가에 사가지고 안 가면 바로 매도하거나 또 여기서 이제 그 17,300원에서 17,500원을 돌파 안착하면은 탈환하면은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AD 테크놀로지, 삼성 파운드리 협력 관계고 독일 회사하고 AI 반도체 칩 협력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네네.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좀 뉴스를 또 확인 좀 해줄게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자, 네옴시티하고 원전하고 방산 쪽. 근데 방산 쪽은 좀 약해졌죠. 그리고 그 네옴시티 하나 여러분들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자, 여러분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네옴시티. 자, 정부, 정부에서 이제 11월 뭐 2일에서 11월 초에 네옴시티 실사 파견단이 사우디에 파견됩니다. 실사단 사우디 파견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네옴시티만 그런 게 아니라 방산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네옴시티 참여 그리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하려고 해서 네옴시티에 파견을 합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한마디로 사람들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옴시티를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옴시티 이제 사우디의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우디는 지금 젊은 층 실업률이 높아요. 실업률이 30%에 육박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왜? 그리고 사우디는 원래 형제 상속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이 왕위를 서로 물려주는 그 부분인데 빈살만 왕세자부터 그 흐름을 깨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번에 한 몇 년 전에 자기 그 뭐랄까 친인척들 다 호텔에 가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살생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조의 그 인조 반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조의 인조 반정이 아니네요. 그 세조 네, 단종 때 단종과 세조 때 그때 이제 살생부가 있었잖아요. 세조 때. 아, 영화 관상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빈살만 왕세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앞으로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얘네가 지금 방산 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방산이 지금 주변에 이란하고 대치 중이고 그다음에 예멘 반군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력이 지금 중요해요. 국방력이. 왜 국방력이 또 중요하냐면 지금 사우디가 앞으로 그 석유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관광 산업 육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옴시티를 만들려고 해요.
이 네옴시티를 만드는 것은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근데 사우디 애들이 원래 일을 안 해요. 걔네들 일을 안 하는데, 그리고 중동 국가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중동 현지인하고 무조건 합작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중국에 사업하려면은 현지인하고 반반 합작 투자를 하듯이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려면은 외국인들은 반반 합작 투자를 해야 됩니다. 현지인하고. 아니면 그래서 지금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관광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공장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또 네옴시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관광과 첨단 산업과 네옴시티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 시설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 현대화 작업을 지금 사우디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틀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국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방산 쪽. 사우디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예멘 반군이 막 공격해오고 이란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무기를 달라고 하면은 무기를 돈 주고 사오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미국 애들이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돼. 니네한테 못 팔어. 이런 것들이 조건이 계속 붙다 보니까 불만이 일단 많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가스쿠지 언론인이 있었는데, 그 언론인 때문에 미국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를 축출하려고 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축출이 안 됐어요. 그냥 자기를 축출하려고 했던 세력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러시아하고도 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기를 안 준다면 가까운 이웃 나라인 뭐 러시아나 그 중국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이런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사우디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우디는 원래 그 미국하고 동맹이지만 지금 미국하고 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사우디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K2 전차나 K9 자주포나 그다음에 FA 경 공격기, 그다음에 천무, 이런 것들을 원래는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방산 쪽으로 사우디에다가 수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지금 물음표인 거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방산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떨어졌죠. 현대로템, 네, 지금 반등은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요. LIG 넥스원.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동 국가 이집트도 군 현대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데 미국과 유럽한테 이 그 탱크 전차나 이런 자주포나 이런 그 항공기를 제때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 좀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동 국가나 유럽 애들의 특징이 아시아 사람들 많이 무시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무기가 좋은 줄 알면서 일단 까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상력을 높이려고. 그리고 걔네들은, 여러분들 그 상류층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동 국가나 중동 국가 애들은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동 애들 이집트 군 현대화 작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구나. 사우디에다가 미국이 수출을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출할 수 있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사우디나 뭐 이집트나 우리나라 물건을 우리나라 이 뭐 탱크나 자주포나 이런 부분을 그 사가긴 하겠지만은 조금 우여곡절이 당분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고스란히 뭐랄까 반영이 되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뭐 한국항공우주나 자 LIG 넥스원이나, 지금 LIG 넥스원은 그나마 좀 덜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 현대 로템의 K2 전차는 계속 수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낙폭과대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고, 주봉상으로 십자형 나왔고요.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월봉상으로 한번 보세요. 네,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요 라인 뭐 24,000원 부근 안착하면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니까 현대로템이나 지금 현대로템도 지금 바닥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고, LIG 넥스원은 지금 흐름이 조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은 지금 저점 살짝살짝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에, 보통 내년까지 방산주들 실적은 좋습니다. 내년까지 계속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일단 바닥 신호가 나오면은 관심을 가져야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자, 에코프로 일단은 2차 전지 쪽도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네네, 그렇게 보시고, 네, 자, 자, 여러분들 시청을 끝까지 해서 오늘 종가 종목들 제가 4종목 정도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좀 내세요. 네, 자, 일단 2차전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포스코 케미칼 상승세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손절을 좀 작게 잡으시면 돼요. 네, 19만 원 깨지면 바로 손절 잡는다 생각하고, 19, 뭐 정확하게 손절가를 잡으려면은 19만 4천 원 깨지면은 어, 짧게 손절 잡으시면 되고, 고려아연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고려아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만 원 요 라인. 자, 에코프로비엠 지금 흐름 좋죠. 네, 흐름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박스권을 지금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지주사인 에코프로, 여기서 에코프로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에코프로 BM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주봉. 자, 일봉상 한번 볼까요? 일봉상. 네, 아직은 좀 괜찮아요. 아직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네요. 에코프로. 자, LNF도 한번 보자고요. LNF보다는 에코프로가 조금 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좀 더 괜찮네요. 지금 상신 EDP랑 그 삼성 SDI 관련주들이 오늘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네요. 참고하시고. 지금 TGC 스틸, 네, TGC 스틸도 오늘 화살표 신호 나왔는데, 일단 화살표 신호 너무 많은 것들 드리면은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화살표 몇 개 없앨게요. 일단은 에코프로는 양봉으로 끝나야 흐름이 좀 예뻐집니다. 네, 양봉으로 끝나야 좀 예뻐진다는 부분. 아직 양봉이 아니네요. 근데 그래도 십자형 나왔어요. 자, 종가로 봐야 될 종목 우리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죠. 자, 종가로 봐야 될 종목. 자, 요렇게 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삼알미늄, 러시아산 알루미늄 배제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등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삼화알미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봐야 될 종목 뭐예요? 조일 알미늄. 같이 보세요. 그 다음에 인탑스. 네, 인탑스가 지금 현재, 네, 인탑스, 삼성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고요. 그러니까 삼성의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산업, 네, 로봇 산업 육성할 때 이 관계 회사인 인탑스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베어 로보틱스로부터 OEM으로 서빙 로봇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인탑스가 의외로 기술력이 많아요. 그래서 인탑스 일단은, 자, 인탑스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바닥 신호 나왔어요. 이렇게 바닥 신호가 나오면은 자, 여기 여러분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목표 수익률 삼화알미늄 플러스 3%, 네,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정도 목표 수익률을 보세요. 자, 인탑스는 일단은 플러스 3% 이상, 네, 3% 이상인데 얘도 한 3% 정도 목표 수익률. 자, 목표 수익률. 네. 자, 목표 수익률에서 종가 기준으로 할게요. 오늘 종가 기준 목표 수익률. 여러분, 목표 수익률이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매일 드릴 거예요. 네, 매일매일 드릴 겁니다. 저희 회원님들도 오늘 같이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회원님들은 문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인탑스는 이번에 삼성 그 부회장의 회장 승진으로 인해서 삼성의 신규 사업 로봇 얘기가 많이 나오면은 인탑스가 바닥에서 올라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꽤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강한 종목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코스모 신소재. 자,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매수 신호가 오늘 또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9%까지 오른 부분이 조금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어제 현대건설기계를 보면 또 오늘 현대건설기계 또 올랐거든요. 네, 보시면은 어제 바닥 신호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8.57이 또 올랐어요. 요즘은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화살표 표시가 나와도 그 다음 날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화살표 표시 나오면은 좀 더 보셔도 될 것이, 코스모신 소재 오늘 저항 돌파하는 신호가 나왔어요. 네, 양봉인데 저항 돌파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하이니켈 양극재 관련주입니다. 양극재 이슈가 있고 계속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모신 소재 이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내일 만약에 갭으로 이제 종가 매수세가 의외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7만 원 돌파 안착을 하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요. 고점 돌파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점 돌파 형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보시고, 네, 아직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어서 만약에 내일 십자형 나오면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쌍봉이니까. 만약에 7만 원 돌파 안착하면 추가 상승이지만 7만 원을 못 지키고 맞고 떨어지면은 쌍봉 가능성이 쌍봉. 네. 쌍봉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쌍봉이 무섭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D 테크놀로지. 자, AD. 자, AD 테크놀로지도 지금 오늘 신호가 좀 나왔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삼성하고 파운드리 협력 관계가 있고요. 일단 AD 테크놀로지가 독일 회사하고 AI 반도체 칩을 같이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반도체 회사가 이 AD 테크놀로지 위탁 생산을 맡긴 거죠. 그래서 삼성 쪽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 한마디로 그 삼성 파운드리하고 협력을 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도 삼성이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시스템 반도체 대규모 투자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이런 쪽 신사업 얘기하면은 AD 테크놀로지가 관련 수혜주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에너지는 힘은 좀 약합니다. 네, 강원에너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그 매수 신호가 잡혀서, 네, 여기 신호 잡혔고 여기 신호 잡혔고 이 W자 원래 그 짝꿍댕이라고 하고 저점이 높아지는 W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매수 신호가 잡혀서 말씀을 드리는데 힘은 좀 약해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하지만 힘은 좀 약한데, 예, 강원에너지도 원래 보일러를 만들던 회사인데, 예, 이 보일러 만들다 보면은 열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2차 전지 열 처리 장비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 강원이 솔루션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수산화 리튬 쪽의 대장은 이 미래 나노텍이 원래 대장이에요. 수산화 리튬 쪽은.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아직 매수 신호가 안 잡혀서,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지지선을 좀 깬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미래 나노텍은 수산화리튬 1등주이지만 일단 오늘은 좀 제외하고, 강원에너지는 차트는 지금 현재 살짝 깨져 있지만 지금 추세적으로는 아직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양봉이 나오면은 내일까지 3%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제 거 검색식을 통해서 이렇게 그 빨간 표시, 네, 빨간 화살표 신호가 나오는 종목을 검색식을 통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검색식을 통해서 뽑기도 하지만
좀 호가창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호가창. 그다음에 시장의 트렌드. 네, 자, 종목을 뽑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종가 종목 선정 기준. 네, 첫 번째, 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뽑아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AD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탑스 이거는 삼성의 신성장 동력 확보 얘기가 나오면서 뭐 로봇이냐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AI냐 이런 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 신사업 발표 예정, 뭐 신사업 발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트렌드에 맞죠. 그다음에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사마 알루미늄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계속해서 전기차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 또 강원에너지, 코스모신소재 뽑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네옴시티, 재건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종가 선정 기준에서 이제 단기 바닥권에 턴하는 턴하는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바닥이 확인되고 추가적으로 딱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최소 2에서 최소 5% 이상 상승 가능 종목.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 수급도 당연히 봐야죠. 자, 그러면은 수급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죠. 네네네. 네, 자원님, 젤리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원에너지 기관 수급이 약간 들어왔네요. 투신권에도 좀 관심이 있었고, 자,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한번 보시면, AD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오늘 또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네요. 수급은 그렇게 나쁜 편 아니고, 코스모 신소재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네요. 네, 수급 좋고, 그리고 인탑스도 보죠. 인탑스는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꾸준히 사고 있어요. 요즘은 외국인들이 바닥을 받쳐주면서 추가적으로 사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인탑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마 알루미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은 지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뭐 그렇게 딱히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종목의 시세가 눌림목인데 일목균형표에 여기가 지금 일목균형표 기준선입니다. 자, 일목균형표에 기준선 지키고 있고 구름대 부분에서 지지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요거를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자, 그 다음에 시장보다 강한 종목인데 일목균형표 기준선과 구름대 가능하면 이제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이나 지지하는 종목 그런 위주로 좀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가 종목 선정 기준은 시장 트렌드에 맞고 단기 바닥권에서 턴하는 종목 그리고 그 다음날 최소 2, 3%, 2%에서 5%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 그리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 기준선과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 위주로 이렇게 해서 뽑아서 계속 좋은 종목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변 분들 있으면 이 종가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 네, 와우넷 유튜브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요. 요 박찬홍의 종가 종목들 공부해 보니까 그 다음날 성적이 좋더라.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초 남았네요. 네, 그리고 2시 내일은 공개 방송을 합니다. 내일은 아침 8시부터 여러분들 오후 3시 30분까지 와우넷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클릭해서 꼭 들어오세요. 내일 하루 종일 함께 하면서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고 오늘 종가 종목들 내일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종가 종목 꼭 확인하고 내일 결과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